전차는 지상전의 최상위 포식자로 꼽힙니다. 위력에서나 적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위력 이면에 있는 취약함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는 2000대를 넘겼고 파손돼 버려진 전차는 약 330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노획된 전차는 515대에 달합니다. 구소련제 전차는 차체 안에 적재한 탄약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포탑이 사출되고 승무원들을 모두 잃게 되는 고유의 결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한 포격이 아니더라도 상업용 드론에 작은 폭탄을 매달아 전차 포탑 내부에 폭발을 일으켜 유폭 현상을 유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실전 투입한 전차 중 가장 최신형으로 알려진 T-90M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우스꽝스러운 철제 구조물을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다고 알려진 서방의 주력 전차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챌린저2를 시작으로 독일에선 레오파드2 전차를 지원하고 승무원 교육까지 도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선 이들의 실전 파괴 기록이 늘어났을 뿐 전황을 극적으로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가장 진보한 전차이자 미국이 러시아 전차를 잡기 위해 설계한 걸로 알려진 M1 에이브럼스 31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전차를 향해 했던 것처럼 발전된 대전차 미사일과 사전에 포착이 어려운 드론 공격은 에이브럼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에이브럼스, 레오파드, 챌린저 등 서방의 주력 전차들을 포함해 12개국의 무기 30여 종을 모스크바 한복판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개전 2년을 넘긴 시점에서 러시아군이 전차전에서 조금씩 우위를 점해가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했다고 알려진 러시아군은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고 가용한 전차가 부족해지자 1950년대 유물과도 같은 고물 전차까지 끌고 나와 총알바지로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 종류만 해도 T-54, T-55, T-62, T-72, T-80, T-90 등 6종류입니다. 개량형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종류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러시아군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전차 손실을 입는다 해도 앞으로 2에서 3년 동안 전차 물량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대의명분 아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차와 승무원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통상 기동전이 벌어지면 포병과 항공기가 동시에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전차와 보병이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해왔던 자신들의 전투교리대로 무자비한 화력을 집중시켜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할 뿐 영토와 주민들의 피해 여부엔 무관심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러한 전술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선 사용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무력 전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전장을 자신들이 지켜내고 살아가야 할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점에 파상 공세를 퍼붓는 일이 드물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6%를 국방 예산으로 지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취약점이 드러난 전차의 손실은 늘어나겠지만 서방 전차 전력을 상대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전차 물량 공세는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